안녕하세요, 로빈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딥러닝을 시작할 때 처음에 맞닥뜨리면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이 수학이잖아요. 물론 딥러닝도 혹은 머신러닝도 딥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당연히 더 고도의 수학이 쓰이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고 해야 하지는 않고 실제로는 이제 개념을 익히는데 필요한 수학만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수학 컨텐츠를 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번 시리즈를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각 딥러닝 분야의 키워드를 기준으로 각 키워드에서 필요한 수학적 내용들을 같이 다루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강의는 총 8개에서 9개 정도로 구성이 될 예정이고 이미 노트는 한 절반 정도 만들어 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영상을 이제야 만들게 됐네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컨볼루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컨볼루션은 많은 분들이 찾아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컨볼루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CNN에서 나오는 그 C가 컨볼루션이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만 쓰다가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이유, 어떤 그런 특징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로컬리티 그리고 이제 스페이셜 인포메이션을 추출할 수 있다라는 특징, 이렇게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컨볼루션이라고 하면은 각 이미지의 픽셀 하나를 기준으로 그 주변에 있는 점들의 어떤 관계를 같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로컬한 스페이셜 인포메이션을 가져옴으로써 이미지 분야에서의 딥러닝이 많이 성능 향상이 됐었죠. 이 컨볼루션에 대한 어떤 계산이 있는데, 컨볼루션 계산은 많은 분들은 그냥 씁니다. 이제 딥러닝 프레임워크, 이제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같은 데 보면은 아주 잘 구현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숫자만 넣으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어떤 식으로 그게 안에서 계산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계산하는 거를 한번 파악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에서는 그 계산하는 방법, 어떤 식으로 포텐서가 계산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한 용어 설명을 하나 하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배치라는 게 있습니다. 배치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가 한 번에 보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미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뉴럴 네트워크가 있으면 이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시킬 때 이 네트워크가 한 번에 받아들이는 양이 있을 거잖아요. 물론 이미지가 한 장일 수도 있고 이미지 여러 개를 한 번에 보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확히는 그 양은 배치 사이즈라고 하고 한 번에 보는 그것을 배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스트라이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스트라이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슬라이딩 윈도우를 이렇게 옆으로 옮겨가면서 하나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주변의 계산값들을 모으잖아요. 적당한 방법에 의해서. 이때 이 슬라이딩 윈도우를 한 번에 움직이는 양을 한 칸 움직일지 두 칸 움직일지 그런 양을 결정해 주는 것을 스트라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한 번에 슬라이딩을 할 것이냐 라는 것이 이제 스트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채널은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량 혹은 그것을 이제 뎁스로서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뎁스 하나하나를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미지는 RGB 이미지 혹은 YCBCR 이미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는 RGB 도메인에 있는 정보를 하나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각각의 채널이 있고 그 채널을 한 번에 투영시켜서 우리가 하나의 이미지로 보는 것이죠. YCBCR도 마찬가지로 Y라는 그레이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CBCR 인포메이션이 더해져서 우리가 이제 컬러까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딥러닝은 꼭 그렇게 세 채널만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컨볼루션이니까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고, 당연히 채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딥러닝 네트워크가 뭔가 좀 더 똑똑해지겠죠. 하지만 이제 더 많은 계산량을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채널만 늘린다고 네트워크가 똑똑해지는 건 아니죠. 여러 아키텍처가 왜 괜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팩터 중 하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웨이트와 커널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웨이트와 커널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널은 웨이트를 담는 그릇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웨이트는 이제 실제로 이 딥러닝 네트워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국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얻고자 하는 것은 이 웨이트 값이에요. 주어진 트레이닝 셋으로부터 이 네트워크를 거쳐서 이 네트워크에 어떤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 목적에 맞는
어떤 값을 산출해내는 것, 그 값이 우리가 웨이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가중치라고 하고 일종의 중요도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볼루션 계산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파이토치랑 텐서플로우는 쉐입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 계산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파이토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컨볼루션 이제 쉐입을 보면은 인풋 쉐입은 다음과 같은 이제 4개의 4디멘전의 텐서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배치 사이즈, 두 번째는 인풋 채널,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헤이트와 위스입니다. 하나하나 보시면은 이 헤이트랑 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이셜 인포메이션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풋 채널 같은 경우는 이미지인 경우에는 1이나 3이 되겠죠. 이제 그레이 이미지거나 혹은 뭐 RGB 하여튼 컬러 이미지거나.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이미지, 얘를 이미지라고 했을 때 이미지가 몇 장이나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냐라는 것이 이 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치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우리가 이제 인풋이라고 하고, 자, 다음으로 이제 컨볼루션의 커널, 아까 웨이트를 담는 그릇이었죠? 이 커널의 쉐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웃풋 채널, 인풋 채널, 그리고 커널의 x, y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커널에서의 어떤 스페이셜 사이즈가 될 거예요. 아까 슬라이딩 윈도우 그림 그렸을 때 여기 요만큼과 요만큼이 각각 kx와 ky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3x3가 되겠죠? 이런 것이 이제 인풋 채널과 아웃풋 채널을 이제 정보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좀 이따가 이제 밑에서 쉐입은 같이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이런 인풋을 넣어서 이러한 커널을 가지는 레이어를 거치면 무엇이 나오냐? 라고 하면은 바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인풋과 아웃풋은 이런 형태의 쉐입은 같아야 되겠죠? 배치 사이즈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배치는 이제 한꺼번에 같이 보여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배치는 변하지 않고, 이 인풋 채널 수가 있었는데 이 커널에서 인풋에서 이제 아웃풋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 아웃풋 채널만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타겟하는 아웃풋 채널 수가 있으면 여기서 이 커널을 설정할 때 그 아웃풋 채널에 맞게 설정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컨볼루션을 거치면 우리가 패딩이라는 테크닉을 쓰면 컨볼루션을 했을 때 스페이셜 사이즈가 줄어들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스페이셜 사이즈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헤이트와 위스를 프라임을 써서 표기를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하나 노트할 점은 커널을 보시면 커널에는 이미지 사이즈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위스 헤이트에 대한 정보가 없죠. 어떤 인풋 이미지에 대한 위스와 헤이트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 말은 인풋이 어떤 것이 들어오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컨볼루션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거는 이 인풋 채널과 아웃풋 채널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이미지 사이즈하고는 무관하다라는 게 이 컨볼루션 레이어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을 이제 실제로 볼 텐데요. 자, 보시면 커널도 그렇고 인풋도 그렇고 아웃풋도 그렇고 모두 지금 4디멘저널이잖아요. 우리는 4디멘저널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디멘전까지는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3디멘전으로 해놓고 그 3디멘전을 한 축을 펼쳐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커널 같은 경우는 지금 KX, KY 있고 인풋 채널만큼으로 이렇게 막대를 해서 만들었어요. 이 막대가 하나가 이제 있고 이러한 막대가 이 아웃풋 채널 개수만큼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 지금 각각의 만들어내는 이 칸들이 있겠죠. 여기 다 칸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칸은 모두 이제 인디펜던트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걸 카피본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인풋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배치 엑시스를 우리가 펼쳐서 이러한 인풋을 다음과 같이 배치 사이즈만큼 펼친 그림이고요. 마찬가지로 아웃풋도 배치 사이즈만큼 펼쳐놨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에게 이 인풋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여기서 인풋이 위스와 헤이트와 인풋 채널만큼이 주어져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아웃풋의 어떤 한 점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배치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보는 양인 것일 뿐이지 이 컨볼루션을 계산할 때는 독립적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배치 내에 있는 이제 인풋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커널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커널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 이 첫 번째 이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요 위치에 있는 지금 딱 끼어 들어갈 수 있겠죠? 이 위치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과 같이 생각을 해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막대기 하나의 포인트 개수가 몇 개죠? 커널 막대기의 포인트 개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5니까 45개죠. 그쵸? 이 45개의 포인트가 이 인풋에 있는 45개의 포인트와 그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곱해지고, 그렇게만 45개 포인트가 다시 나오겠죠. 각각의 포인트마다 곱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한 번에 다 더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45개에 대해서 그 곱하기가 일어난 것들을 다 곱하고 더해서 하나의 어떤 데이터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의 데이터로 만든 것이 어디로 저장되냐면 여기 첫 번째 칸에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커널 막대기가 이제 어디로 이동하냐면 스트라이드만큼 옆으로 이동합니다. 스트라이드가 1이면 한 칸이라고 지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한 칸이 이동이 될 것입니다. 되시나요? 그래서 옆으로 한 칸이 이렇게 이동했다고 해볼게요. 스트라이드만큼 이동을 했을 때,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5개라고 하면 그 45개의 점들이 이 위치에 있는 인풋 데이터 포인트와 함께 곱해지고 더해집니다. 그리고 나면 그 계산된 하나의 값은 이 점으로 오겠죠. 결국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 커널에 있는 이 포인트들을 이 인풋 위치에 있는 데이터들과 내적했다고 합니다. 내적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죠? 벡터의 내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벡터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게 이거는 쉐입이 뭔가 3디멘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벡터가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자체로 생각해도 사실은 무방하고요. 만약에 이게 조금 불편하시다면 이거를 리니어라이즈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여기 채널 인풋 채널 1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9개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거를 한 줄로 피는 거예요. 위에 3줄 붙이고요. 두 번째 줄 밑에 거 옆으로 붙이고 마지막 줄 이 뒤로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한 줄로 만드는 것을 리니어라이즈라고 불러요. 혹은 벡터라이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라이즈를 거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벡터 형태로 만들어 놓고 내적을 해도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 사실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쉐입만 바뀌었을 뿐이지 어떤 계산하는 값이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커널 한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요? 결과적으로는 여기 이 맨 첫 번째 장이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아웃풋 채널 라인에서 첫 번째 면이 채워진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 면이 채워진 이유가 애초에 지금 이 커널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 커널 뭐예요? 아웃풋 채널로 펼쳤을 때 1번부터 아웃풋 채널까지 이 개수만큼이 지금 여기 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1번을 가지고 와서 연산을 했더니 여기 첫 번째 장을 채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두 번째 가지고 오면 그 두 번째 장을 똑같이 인풋에다가 이렇게 연산을 하겠죠. 이 두 번째 막대기를 뭔가를 가지고 와서 똑같이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슬라이딩을 해서 내적을 해서 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두 번째 면을 이렇게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계속 연산을 해서 아웃풋 채널 번째 막대기를 가지고 연산을 이쪽에 해주고 나면 맨 마지막 이 면까지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커널을 모두 썼을 때 인풋이 하나에 대해서 이 커널을 모두 썼을 때 아웃풋 하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배치에 있는 이미지 하나하나마다 해주는 거예요. 여기 이미지 하나 더 있었겠죠? 그럼 얘를 또 이 커널들을 다 이용해서 계산하면은 요 위치에 있는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배치의 마지막에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도 이 커널들을 다 아까 같이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면은 이 마지막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시 4디멘전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건지 살펴봤고요. 이 컨볼루션을 계산할 때 실제로 필요한 수학적 백그라운드는 벡터의 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컨볼루션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뭐밖에 안 했냐면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곱한 다음에 서로 더하는 것밖에 안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리니어한 연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션을 여러 개 쌓아봤자 사실은 딥한 네트워크를 쌓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게 본질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것이 딥러닝에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수학적 내용을 좀 곁들여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